네, 안녕하세요. 판콩남 21화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3월, 3월에 들어섰는데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이제 날씨가 맑아진 것 같진 않고 좀 기온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황사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기 시작해서 항상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차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리뷰 읽어주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레드삭스님. 안녕하세요, 빵콩남님. 매주 월요일마다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판타지를 하다 올해 처음으로 제가 커미셔너를 맡아 지인들과 판타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신경 쓸 게 참 많네요. 리그에서 저는 아슬아슬한 프로권에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제 팀에 부상 선수가 많아서 로스터 운영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한두 명의 선수를 매주 에드앤 드랍하면서 질보다 양으로 꾸역꾸역 연명하는 중입니다. 프로까지 전략이 먹힐지 모르겠지만 바로 밑에 팀의 기세가 무서워서 끝까지 긴장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콩남님도 시즌 끝까지 부상 없이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네, 저와 굉장히 비슷한 그 올 시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커미셔너를 처음 맡아봤고, 근데 지인들과 판타지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리그 2가 그랬는데 리그 2에서 그렇게 막 활동이 넓지가 않아가지고 트레이드도 별로 없었고 또 그냥 FA 영입 방출만 좀 있었지 그거 빼고는 별로 없어서 제가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드래프트 뽑고 나서 선수 기입하는 게 사실상 커미셔너로서의 마지막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나머지는 그냥 시즌이 굴러가니까 그거대로 굴러보낸 것 같고, 또 부상 선수가 많아서 로스터 운영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저와 비슷합니다. 이제 한두 명의 선수를 매주 에드앤 드랍했다는데 정말 한 경기 쓰고 버리고 한 경기 쓰고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일정한 한 경기 늘려가는 하루살이 인생을 펼치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FA에서 데려올 선수들 리스트를 꿰뚫어 보시고 또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쓸만한 자기 팀의 활용도가 얼마나 높을지를 판단하고 한 경기 쓰고 뭐 버리고 유용하게 쓰신 거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판타지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능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 제가 답글을 빨리 남기진 않았는데 뭐 또 타이밍이 어찌 안 맞아서 레드삭스님이 하나 더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글에 남기려고 했는데 이미 답글을 남겨주셔서 다시 남겨봅니다. 저는 판타지를 할 때 신인들을 잘 믿지 않는 편인데요. 커가는 모습 지켜보는 재미는 있지만 중간에 기복도 심하고 안정적으로 스탯을 뽑아주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물론 올해 타운스 같은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런 저도 이맘때쯤이면 프로권에서 멀어진 팀들이 밀어주는 신인들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전반기 리그 적응에 애먹다가도 후반기를 지나면서 폭발하는 선수들이 꽤 있는 편인데 판콩남님이 보시기에 요즘 활약이 좋은 알렉스 렌이나 자바리 파커 같이 후반기 플레잉 타임이 늘어나면서 괜찮은 활약을 펼칠 만한 신진급 선수들이 누가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질문에서 정말 너무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FA에서 데려올 만한 선수를 한번 추천해봐라, 신인들 중에서. 네, 그렇게 딱 돌직구를 날려버리시니까 누군지 대충 감이 오는데 선뜻 누가 괜찮다라고 말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답변 남길 때. 그래서 저는 일단 저도 드래프트 할 때는 신인들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1년차 선수들은. 뭐 작년에 위긴스나 자바리 파커 정도는 그래도 많이 들어본 선수니까는 그래도 조금 앞에서 뽑혔지. 이번 시즌 타운스, 뭐 러셀, 그 포르징기스, 오카포 이런 선수들 다 뒤에서 뽑혔거든요. 포르징기스는 거의 맨 마지막에 뽑히던가 아니면 안 뽑히던가 그랬었고 타운스가 한 15라운드 중에 한 9라운드, 10라운드? 오카포가 10라운드, 11라운드. 러셀도 포르징기스랑 비슷한 축이었고. 네. 뭐, 일단 처음에 뽑아놓고,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좀 전략을 좀 바꿔서, 일단 1픽이나 2픽, 한 3픽, 4픽까지는 어느 정도 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뽑아놓고, 사재기를 해놓고, 괜찮다 아니다 싶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시즌 초반에 좀 지켜보다가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뭐 괜찮으면 쓰고 다음 시즌에도 좀 괜찮은 선수들이 있긴 한데 일단 그 선수들은 워크아웃 영상을 봐야지 제대로 알 것 같아서 일단 생략하고 또
얘기를 해주셨던 알렉스 레니나 자바리 파커 같은 선수를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신인 선수들은 1년차 선수들만 안 봐요. 신인 선수라고 그 카테고리를 정했을 때 1년차 선수들만 넣어놓지 않고 2년차 선수들 그리고 3년차 선수들까지 넣는 경우가 있어요. 3년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말 터질 것 같은데 이래저래 안 터지네요. 좀 노방주? 네. 노방주도 좀 늙어버린 그런 선수들 좀 지켜보는 편인데, 일단 1년차 이번 시즌에 데뷔한 선수들이 꽤 있어요. 네. 지켜볼 만한 선수들이 꽤 있어요. 일단 알렉스 렌과 같이 그 피닉스에서 이제 확실한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데빈 부커. 사실 이 선수 드래프트 때 13픽으로 아마 피닉스에 입단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슈터다, 딱 슛이 좋은 선수다 라는 평으로 그냥 데려갔었는데, 좀 되게 커리어가 잘 풀렸죠. 블레소가 시즌 아웃 되고, 또 나이트가 무기한 결장 판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입지를 좀 넓힐 만한 계기가 많이 있었죠. 사실 블레소나 나이트 둘 다 뛰었으면 사실 부커는 이번 시즌 거의 못 뛰었을 거예요. 아마 해봤자 한 10분? 한 경기 10분? 뛸까 말까 수준인데, 블레소에 이어 나이트까지 아웃이 돼버리니까 부커 나오고 뭐 굿인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부커가 가장 좀 똘똘하다고 해야 되나요? 유망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34득점 9어시스트였나요? 네, 엄청 잘했던데, 이번 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웨이드한테 정말 극찬을 받았던 선수고, 또 이외에는 디안젤로 러셀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어떤지.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가 은퇴 시즌을 앞두고 좀 은퇴 경기에서 좀 건강한 모습으로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되게 몸 상태를 굉장히 극도로 아끼는 편이더라고요. 최근에는 난사 같은 거 거의 안 하고, 조금만 아프다 싶으면 빠지고, 물론 뭐 몸이 많이 상했겠죠. 이제 은퇴 앞두고. 그래서인지 조던 클락슨과 디안젤로 러셀을 많이 뛰게 해주고 있는데, 또 러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시즌까지 선발 로테이션에 고정해두겠다는 스카 감독의 선언으로 이제 러셀이 계속해서 스탯을 뽑아낼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타운스와 포르징기스는 시즌 초부터 그 기회를 받았는데, 러셀은 승률 1할 팀에서 겨우겨우 이렇게 주전 자리를 보장받았네요. 그래서 러셀 만약에 나와있으면 당연히 데려야 되고, 또 이 외에는 좀 덴버의 신인들도 좀 괜찮은 게 게리 해리스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 24픽으로 덴버에 입성했는데, 이래저래 많이 뛰었어요. 네. 마이크 말론 감독이 이 선수를 보고 굉장히 수비가 좋고 또 에너제틱, 네, 굉장히 활동량이 넓어서 좀 좋아하는 선수다라고 밝혀서 해리스 선수가 중용받고 있는데, 가뜩이나 이제 갈리날리가 시즌 아웃 돼버리면서 더욱더 해리스가 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바튼 선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일정 시간 충분히 보장받고 있고, 또 니콜라 요키치. 네, 사실 시즌 초만 해도 그 덴버에 빅맨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선수가 과연 몇 분이나 뛸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어땠냐면은 요키치의 너키치, 또 그때 당시에는 부상 중이어서 뭐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재활하느라고 2개월 가량 쉬었었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새로 데려온 로베뉴, 또 원래 있던 제제 힉슨, 또 뺄맥기는 바이아웃이었고, 네, 또 매니멀. 네. 케니스 페리드는 뭐 파워포워드긴 합니다만 어쨌든 빅맨으로 치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너무 많은 선수들이 빅맨진에 포진하고 있어서 1년 차인 요키치가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보나마나 벤치 끝자리에 밀릴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래저래 좀 부상이 있고 해서 요키치 선수가 뛸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말론 감독이 요키치나 너키치를 잘 활용하면서 어느 경기에는 쓰고 어느 경기에는 안 쓰고 그렇게 하면서 휴식을 좀 한 것도 있고, 근데 요키치 선수가 확실히 이제 좀 되게 기량을 뽐내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시즌 끝나고 좀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빅맨진이. 그리고 또 덴버의 뭐 무디아이 같은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이 선수는 정말 불량식품 같은 존재여서
다음 시즌에 좀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제가 함부로 유망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단점이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한 경기가 급해서 데려오는 정도, 정말 턴오버와 야투율을 포기하면서까지 어시스트와 뭐 득점 같은 거를 잡겠다는 마인드로 데려오는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안 쓸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포인트가 정말 없어서 데려올 선수가 그 선수밖에 없어서 데려가는 거면 모를까. 그리고 2년차는 사실 1년차보다는 조금 적은데 마커스 스마트 선수가 1년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일단 스틸 카테고리에서 잭 크라우더 선수와 같이 정말 스틸을 책임져주는 선수가 2년차에 이미 들어섰고 다음 시즌에 좀 더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데니스 슈레더는 사실 이번 시즌 티그 때문에 계속 입지가 왔다 갔다 했었죠. 또 판타지 유저들도 많이 낚이셨고 티그가 트레이드되면 슈레더가 무조건 주전이다 이랬는데 티그가 트레이드되지 않아서 슈레더가 계속 백업을 맡고 있는데 지난 시즌부터 계속 그 조짐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슈레더 선수가 이제 주전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올라섰는데 다음 시즌에 이제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진짜로 슈레더가 선발로 올라갈 수도 있고 네, 티그가 트레이드 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슈레더도 뭐 여기서 기량이 하락되거나 뭐 사고가 나지 않는 한은 티그랑 계속 경합을 하던가 오히려 이제 계속 주가가 치솟을 것 같은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외로는 저스티스 윈슬로우 조금 아쉽게 됐죠. 루올데잉 선수가 폭발을 하면서 좀 자리가 밀렸는데 또 조존슨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이래저래 좀 시즌 초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이었는데 조존슨 선수가 오기 전까지 정말 에너제틱한 모습을 펼쳐주면서 정말 다른 여러 카테고리에 정말 하나하나씩 스탯을 뿌려주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뭐 더블을 기록하면서 3점슛도 하나 기록하고 어시스트도 2개 정도 기록하고 스틸 블락 합쳐서 3개 정도 기록하고 네, 이래저래 찍어주는 선수가 많았는데 조존슨 선수가 들어오면서 좀 자리를 밀린 케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존슨 선수가 이번 시즌 끝나고 FA이고 하니까 또 모르죠. 근데 어차피 마이애미는 이 선수를 무조건 안고 갈 거고 또 미래 코어라고 생각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마이애미에서 반드시 데려갈 선수이니까 계속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탠리 존슨, 디트로이트의 스탠리 존슨도 좋은데 이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이어서 한동안 아웃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치기 전까지 그러니까 토비아스 해리스가 오면서 또 이 선수도 자리가 밀렸는데 토비아스 해리스가 오기 전에 그리고 KCP가 다쳐가지고 전반기 막판에 못 나왔을 때 스탠리 존슨의 가치가 좀 드러났었거든요. 22득점 한 8리바운드 하고 3점슛 2-3개 넣고 해서 이 선수 이제 좀 터지나 보다 했는데 이래저래 또 다시 악재가 겹쳐버리는 바람에 아마 이번 시즌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윈슬로우나 스탠리 존슨 둘 다 드래프트 당시에 1라운드 상위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중위 픽으로는 반드시 뽑힐 선수다. 이제 5픽부터 10픽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윈슬로우가 생각보다 조금 밀렸죠. 10픽. 그리고 스탠리 존슨은 8픽. 8픽은 뭐 그냥 딱 평균 정도였고 했는데 어쨌든 그만한 실링을 갖고 있는 선수라면은 충분히 2년차, 3년차에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한 3시간 전에 올려주신 KCR 정신차려님 길다. 정말 꽉꽉 채워주신 것 같은데 오늘 방송 올리시겠군요. 네, 올립니다. 제가 요즘 바빠서 의무적으로 올려야 하는 후기를 너무 늦게 올려 죄송합니다. 무슨 의무적으로 올립니까? 제가 의무적으로 올려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무슨 조작한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럽네요. 사실 후기가 늦은 건 팀이 잘 나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라고 무의식 중에 얘기를 했네요. 너무 일이 바빠 FA 애드도 신경 못 쓰고 전주에 애드 시켰던 노리스코 베벌리로 한 주로 버텼는데 14인 리그 FA 치고는 꽤 쏠쏠한 스탯을 찍어주더군요. 꽤 쏠쏠한이 아닐걸요? 쏠쏠할걸요? 네, 그리고 베벌리는 스틸과 3점 리바에서 또 노리스콜은 어시를 5개 이상 찍어주고 비록 둘 다 야투는 안 좋지만 턴오버도 2개 이하이고 괜찮은 듯 하네요. 네, 그렇죠. 노리스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이리 게만스 나가고 에릭 고든 나가면서 확실히 주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키식스맨
자리를 꿰찼죠, 이제. 뭐 주루 할러데이가 오히려 벤치로 내려가고 노리스 콜이 선발로 뛰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에릭 고든이 다치면서 주루를 다시 선발로 올리는 것 같은데, 네. 그러나 2주의 최고의 선수는 저에게 야니스 아테토쿤보입니다. 꼭 방송에서 언급해 주시길래 하려고 했습니다. 마카엘이 나갔고 말로가 벤치로 가니 자기 세상이더군요. 혼자서 드레이먼드 그린 놀이 하는데 평균 트리플 더블에 블록슛, 스틸도 2개 이상, 3점 카테고리 빼고는 야투, 자유투까지 심지어 턴오버도 오늘 2개, 2주 동안 트리플 더블 3번, 리바 1개로 트리플 더블 미수 1회 등등 미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안에 뽑힐까요? 저는 2라운드는 고민, 3라운드는 무조건 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든 팀은 개막장이지만 턴오버랑 블락 빼고 1위급 활약을 해줍니다. 그 턴오버 때문에 커리랑 좀 차이점이 갈리는 것 같아요. 카다시안 그 여자랑 헤어진 게 정말 큰 것 같네요. 수비는 여전히 안 하지만 최소 판타지에서만큼은 웨스트브룩과 함께 양대 산맥이네요. 커리도 신인류지만 하든도 정말 독특한 타입의 슈가라 생각합니다. 이런 류의 선수는 과거에 없을 듯해요. 웨스트브룩은 베론 데이비스가 생각나고 듀란트는 레리 워드 혹은 노비츠키도 생각나는데 하든은 딱히 생각나지 않네요. 여튼 저희 리그는 한 주 남았고 프로비 남아 있습니다. 뭘 해야 할까요? FA 남는 선수 없고 트레이드도 안 되고 좋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길게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의무적이라는 단어가 계속 신경 쓰이네요. 그리고 노리스콜 베벌리 베벌리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깨알 같은 스탯이고 노리스콜은 뭐 데려가도 충분히 한 자리 차지할 만한 선수가 되어버린 것 같고 쿤보 사실 저는 이 선수가 빨리 그 플레이오프에 가서 르브론 제임스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미러키가 이번 시즌에 좀 잘했으면 싶었는데 지금 하나는 꼬라지 봐가지고 플레이오프도 좀 긴가민가 할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쿤보랑 르브론이랑 붙어야지 좀 쿤보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더욱더 스텝업을 할 텐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게 됐네요. 뭐 예를 들면 샌안토니오의 데니 그린과 카와이 레너드가 또 폴 조지, 인디애나의 폴 조지가 르브론과 상대를 하면서 그 전국구로 방송 중계가 되면서 정말 스타로 발돋움했는데 쿤보도 이제 좀 그런 큰 무대로 가가지고 좀 그렇게 뛰면은 좀 더 스텝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좀 미러키가 좀 촌동내고 하다 보니까 좀 덜 알려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는, 물론 3점 슛이 없는 게 조금 흠이긴 합니다만 이 선수가 그 매년 성장하는 폭을 본다면 충분히 3년 내로 3점슛 장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르브론의 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 선수도 지금 루키 계약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한다, 뭐 특히나 자신을 1옵션으로 써줄 수 있는 팀으로 간다 하면은 이제 르브론 듀란트 못지않게 스탯을 뽑아낼 수 있겠죠. 더욱더. 그리고 2라운드나 3라운드, 저는 2라운드 후반이면 한번 뽑아볼 만할 것 같아요. 2라운드 후반. 중반은 좀 무리일 것 같고 후반부터 3라운드, 4라운드까지는 안 갈 것 같고 3라운드 내에서 뽑힐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거 봐서는 하든은 사실 매년 그냥 드래프트 할 때 탑5로 뽑혔던 선수예요. 워낙 스탯을 잘 찍어내니까. 다만 야투율이 굉장히 낮고 또 턴오버가 워낙 많아서 좀 그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제외. 아무리 다른 스탯이 좋아도 그거 안 좋으면 제외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든 잘 안 뽑았었는데 웨스트브룩도 비슷한 케이스고 확실히 여자를 좀 잘못 만났죠. 그 집안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좋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좀 하든 같은 경우에 커리가 좀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내조를 잘 받아서 정말 좀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하든도 좀 그런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한 주 남았고 플레이오프가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맨 첫 줄에 바빠서 그 신경을 잘 못 쓰고 있다고 하는데 바빠서 신경을 못 써서 괜찮은 성적을 내셨고 또 지금 상위권에 있는데 굳이 이걸 변화를 시켜야 될까요? 저는 그냥 한 주 계속 그냥 안고 가는 게 좋답니다. 상대 매치업이 몇 위 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1, 2위 팀 정말 우승 결정전이 아닌 이상
그냥 이것만 잘 유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만 딱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스터 딱 채워놓고, 네. 마지막 날에 뭐 접전 상황이다. 그럴 때 넣고 빼고 그런 거 좀 잘하고, 뭐 턴오버 그런 거 갈려 있을 때 좀 선수들 많이 내리시고, 네, 그런 거. 그런 좀 활용법만 좀 잘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마지막까지 좋은 마무리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리뷰가 되게 길었네요. 네, 할 말도 많았고, 네, 이제 저희 팀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저희 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그 1, 리그 2 전부 다 위닝 시리즈는 기록하지 못했고요. 좀 아쉽게 됐던 이번 주였습니다. 먼저 리그 1은 4승 5패를 기록했는데, 사실 이 리그 매치업은 토요일 경기가 끝나면서 확실히 승부가 명확하게 갈려버렸습니다. 일단 제가 건진 스탯은 야투와 리바운드, 스틸과 블락을 챙겼는데, 스틸 챙긴 게 조금 의아하죠. 그동안 팡콩남을 들어주신 분들이 계속 저희 팀은 항상 빅맨 라인업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스틸을 챙겼다. 거기에는 이번 주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 트레이드 하나가 성사가 됐었는데 3대3 트레이드를 진행했었습니다.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이제 시즌 막판이 되니까는 저희 리그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시즌 끝까지 트레이드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NBA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끝나고 나서부터 좀 트레이드 시장이 얼어붙더라고요. 저희 리그에서. 그래서 아무도 안 하길래 제가 한번 찔러봐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1위 팀이 조금 항상 그 1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팀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 빅맨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네. 정말 모르고 있었는데 이 팀을 한번 까고 보니까는 다 가드만 있더라고요. 파워포워드 한 2명 정도 있고 센터가 아예 없었어요. 센터가.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이 경기가 많아가지고 전 선수들을 투입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센터가 없으면 무조건 한 자리를 비워두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갖고 제가 장사를 시작을 했죠. 네, 상대팀은 1위 팀은 상대 매치업이 상위권 팀이어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좀 큰 점수차로 지게 된다면 1위권 유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라고 제가 조언을 했더니 바로 오퍼를 승낙해 주셨더라고요. 카드의 골자가 이렇습니다. 저희 팀의 루디 게이, 그렉 멀로, 엘프레드 페이튼을 주고 상대팀의 레지 잭슨, 브래들리 빌, 주루 할러데이를 데려왔습니다. 일단 저희 팀은 항상 가드가 부족해가지고 어시스트, 스틸 3점을 포기하는 팀이었었는데, 이 3명을 데려오면서 확실히 어시스트, 3점, 스틸 전부 다 노려볼 만한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제가 이번 시즌에 노래를 불렀던 게 포인트 가드 하나만 어디 없나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확실히 시즌 막판이 접어들어서야 확실한 포인트 가드를 얻은 것 같습니다. 레지 잭슨과 주루 할러데이인데, 사실 뭐 그레이드를 따지자면 S급도 아니고 A급? 잘 쳐줘야 A급 포인트 가드인데, 이 선수들도 조금 하자가 있긴 하죠. 야투율이 좀 안 좋은 거. 하지만 그래도 스탯은 정말 잘 뽑아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타지에 최적화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데려왔고, 또 최근에는 루디 게이와 그렉 멀로가 좀 되게 폼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렉 멀로 같은 경우에는 미러키에서 벤치로 밀리면서 좀 출전 시간도 줄고 자신에 대한 롤도 줄면서 멀로를 트레이드로 데려왔을 때는 더블을 기록하는 빅맨이어서 데려왔었는데, 이제 그것조차 안 되니까 팔아야겠다 싶더라고요. 또 루디 게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번 시즌에 사모션으로 밀린 거에 대한 불만이 또 있었는데, 거기에 또 부상까지 겹치면서 몇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하니까 손실이 커서 재빠르게 트레이드를 추진했습니다. 또 페이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으로 오니까는 또 갑자기 말아먹는 등 많은 실수를 하면서 보내니까 또 다시 10 플러스 어시를 또 기록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브래들리 빌을 데려왔는데, 빌은 뭐 대충 아시잖아요. 어떤 선수인지. 슈터고 뭐 이것저것 기록할 수 있는 선수인데, 최근 경기에서 착지 과정에서 좀 엉치뼈를 세게 다쳐가지고 지금 검사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불안전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팀에 문제가 발생한 게 가드를 많이 주느라고 파워포워드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루디게이가 스몰포워드 파워포워드 되는 선수고 그렉멀로가 파워포워드가 센터 되는 선수인데 이 두 선수를 보내버리니까 남은 파워포워드가 핫산 화이트사이드밖에 남지 않아서 큰일 났다. 재빠르게 빨리 파포를 데려오자 해가지고 데려온 선수가 마일스 플럼리였습니다. 마일스 플럼리는 그렉멀로를 대신해서 선발 라인업에 올라가는 있는 선수인데 그냥 위장 선발이죠 사실. 네. 어쨌든 그래도 선발로 나와서 한 8득점 8리바운드 1블락은 기록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데려왔고 뭐 그냥 사실 형식상으로 데려온 거지 그냥 포지션 구색 맞추기 위해서 데려온 선수일 뿐 그렇게 많은 것을 바라고 데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의 컨셉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일단 블락과 야투율 또 리바운드 위주로 가되 이제 그 새로 데려온 3명의 선수들을 중심으로 어시스트와 스틸까지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팀 재편성을 한 거죠. 그리고 리그2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던 향후 2주가 정말 순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매치업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었는데 아쉽게도 저희 팀이 져버렸습니다. 계속 이 2위팀, 3위팀의 대결이다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하고 마지막까지 승부를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저희 팀이 조금 밀렸고 또 그 전날까지 앞서고 있던 득점 카테고리에서 밀리면서 결국에는 득점에서 그 동점을 기록하고 결국 무승부를 추가시켰습니다. 원래 4승 5패였는데 득점을 무승부로 마감하면서 3승 1무 5패가 됐는데 마지막 날만 따지고 본다면 랜돌프가 갑자기 난조를 보이면서 6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쉽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를 통틀어서 본다면 마이클 카터 윌리엄스가 계속 다쳐가지고 이번 주 내내 못 나왔는데 ESPN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DTD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요일 끝나고 나서 아웃이 떴는데 이제 포니에 선수가 다쳐가지고 아웃슬롯에 넣어놓고 있었는데 에릭 고든이 잘하고 그래가지고 포니에는 복귀를 했는데 아웃을 시킬 만한 선수가 없어서 그냥 냅뒀었는데 그렇게 냅두고 딱 하자마자 에릭 고든이 또 손가락 골절 당해가지고 시즌 아웃되고 그래서 이래저래 좀 엉켜가지고 조금 선수 운영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게 네, 이번 주에 좀 굉장히 아쉬웠던 순간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그2는 1위 팀을 만나는데 1위 팀은 별로 기대 안 합니다. 네, 그냥 하던 대로만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저희 팀 리뷰를 다시 한번 해봤고 또 이제 업탑 3와 다운탑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업탑 3와 다운탑 3. 네, 바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탑 3는 굉장히 젊은 선수들 위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뭐 앞서 얘기했듯이 다시 또 언급을 시키게 되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언급할 선수는 당연히 아테토쿤보입니다. 쿤보 이번 주 스탯이 정말 후덜덜했습니다. 2월 29일 휴스턴전에서 18득점, 16리바운드, 11어시스트, 4스틸, 2블락. 네, 트리플 더블에 스틸 블락까지 고루고루 다 찍어줬고 또 3월 4일 27득점, 9리바운드, 12어시스트, 3스틸, 2블락. 그리고 3월 6일 OKC전 26득점, 12리바운드, 10어시스트, 3스틸, 4블락. 르브론도 이러진 못할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또 그리고 이 선수의 최고의 장점 슈팅 가드,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가 가능한 트리플 포지션. 폴 조지와 같은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 앞서 남겨뒀던 리뷰처럼 정말 쿤보 선수의 다음 시즌 드래프트 순위가 정말 궁금해지게 됐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전반기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그렇게 트리플 더블 찍어줬을 때 한 번 놀랬고 또 쿤보가 후반기에 이렇게 날뛰는 거 보고 또 한 번 놀래고 이래저래 판타지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이번 시즌은 확실히 제가 좀 이런 선수 보는 눈이 좀 퇴화된 건지 좀 정말 그 C급 선수들을 가려내는 그런 것만
계속 보고 있었지. 그 B급 선수가 A급으로 올라가고 A급 선수가 S급으로 올라가는 능력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는 계속 그 백업 라인을 그 채우려는 네, 강박관념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신경 쓰지 못해가지고 이번 시즌 좀 하위권을 맴돌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뭐 누가 봐도 이번 주 주간 MVP로 당연히 뽑혀야 되는 선수입니다. 네, 또 다음 내일 경기 또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가 있는데 시카고도 요즘 좀 분위기가 좀 이래저래 좀 그래서 아마 또 한번 트리플 더블을 노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렉스 렌과 데빈 부커. 네, 알렉스 렌은 2월 21일 경기부터 폭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3득점 13리바운드를 시작으로 알렉스 렌은 23득점 13리바운드를 시작으로 현재 5경기 연속 더블 더블을 기록하고 있는데 3월 4일 올랜도전에서 31득점 15리바운드 2블락을 기록했네요. 또 3월 6일 멤피스전에서는 19득점 16리바운드 6어시스트 2블락 기록하면서 정말 이제 피닉스 선즈의 센터 자리를 확실히 자리매김해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타이슨 챈들러가 FA로 풀렸을 때 어느 팀으로 가느냐가 관심사였었는데 댈러스에서는 그를 잡지 않았고 디조던을 잡기 위해 그를 잡지 않았고 실망한 챈들러는 그 피닉스 선즈를 골랐는데 저는 처음에 피닉스를 간다고 했을 때 이 선수가 그 계속 몸 관리를 받으면서 뛰고 싶어하는 그 모양새구나 싶었는데 이제 좀 시즌 초로 접어들고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알렉스 렌을 좀 가르치고 싶어서 왔다라고 그 말했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 렌도 지난 시즌에는 계속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뛰었었는데 이번 시즌은 이제 챈들러랑 나눠 뛰면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즌 초중반을 보면서 챈들러도 예전만 못했고 렌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해서 내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네 이제 이렇게 폭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감독이 바뀌면서 호나신 감독이 경질되고 이제 지금 얼왓슨 감독 대행이 그 임시로 지휘를 하는데 알렉스 렌을 팀의 중심으로 삼아 놓고 이제 팀 플레이를 펼치겠다라고 하면서 알렉스 렌은 부동의 1옵션으로 올라섰습니다. 사실상 물론 지금 뭐 나이트도 없고 블레스도 없어서 뭐 임시 1옵션이긴 합니다만 다음 시즌에 이 두 선수가 돌아왔을 때 알렉스 렌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 타이슨 챈들러가 지금 4년 계약인데 아마 계약 끝날 때까지 렌을 계속 돌봐주고 백업 역할을 수행하고 로테이션 계속 돈다면 알렉스 렌도 충분히 올스타에 뽑힐 만한 센터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그래서 최근에는 뭐 보율이 한 20% 초반대였는데 이번 주에만 36%가 증가를 해서 지금 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만약에 남아있다면 무조건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뭐 마지막으로는 데빈 부커는 제가 데려가서 이번 주에 굉장히 꿀을 많이 빨았는데 3월 3일 마이애미전에서 34득점 3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경기였는데 9어시스트를 기록한 거 오늘 경기였네요. 3점슛 3개 넣었고 야투 21개 던져서 11개 넣었고 자유투를 9개 던져서 9개 모두 넣었습니다. 그만큼 좀 슛에 대한 자신감이 꽤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올랜도전에서는 잠깐 쉬어갔고 14득점 4리바운드 6어시스트 그래도 어시스트 능력 괜찮았죠. 그리고 오늘 멤피스전에서 27득점 2리바운드 9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3점슛 4개를 기록했고 이번 시즌 최다 출전 시간 43분을 기록했네요. 또 야투 17개 던져서 8개 넣었고 자유투 7개 던져서 모두 넣고 어쨌든 피닉스 선수에서 센터는 사실 지난 시즌에 알렉스 렌을 뽑으면서 이 선수는 주축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처음에 했었는데 데빈 부커는 사실 그런 기대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윙플레이어 뭐 그런 정도였는데
선수도 확실히 좀 재능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본 게 굳이 에릭 블레스와 브랜든 나이트가 돌아오는 내년 시즌에 데빈 부커 자리를 또 백업으로 돌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블레소는 이번 시즌이었나요? 지난 시즌 거의 다 이번 시즌 지난 시즌은 다 재계약을 한 선수여서 뭐 좀 트레이드를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팔면 팔 수 있죠. 피닉스에서 뭐 가드를 원하는 팀이 분명히 나올 테고 두 선수도 부상 이슈만 없으면은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부커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두 선수 중 한 명을 팔아서 좀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업탑 3 뽑아봤고 다운탑 3로는 좀 위기의 남자들 이런 컨셉으로 한번 적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라이언 앤더슨. 이 선수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나왔을 때와 안 나왔을 때 스탯 차이가 명확했고 또 출전 시간이 15분을 넘기냐 못 넘기냐에 따라서 그 스탯 차이가 또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슛감이 널뛰기를 하듯이 퐁당퐁당 슛 기복을 기록했는데 네. 정말 처참했습니다. 이 선수가 물론 좋은 선수인 건 압니다만 단점 중에 하나가 정말 슛기복, 네, 종잡을 수 없는 슛기복. 그래도 예전보다 좀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만 이번 시즌 조금 이번 주 후반 들면서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FA인데 아마 저는 이 팀을 떠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또 디트로이트에서 이 선수를 강하게 노리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맥스딜까지는 아니더라도 뉴올리언스에서 제시한 금액을 충분히 뛰어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라이언 앤더슨은 아마 팀을 옮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팀이 안 맞아서 지금 이러는 걸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자신에 맞는 팀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돈도 돈이지만 어쨌든 이번 주는 확실히 라이언 앤더슨의 슛감은 좀 멀리 뭐 여행을 떠났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선수로는 에런 고든을 뽑았는데 에런 고든은 사실 그 올스타 브레이크로 빵 터지고 나서 후반기 잘 하다가 이번 주에 굉장히 주춤했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파울 트러블이었습니다. 계속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출전하지 못해가지고 스탯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1년차 신인들이 흔히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에런 고든 같은 경우에는 그 골 밑에서 또 비빌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파울이 뭐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파울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리그 적응의 문제에 있어서 좀 성장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선수가 뭐 턴오버를 많이 했고 슛을 난사해서 뽑은 게 아니라 파울 관리를 못해서 다운톱3에 넣은 것뿐 이 선수에 대한 뭐 악의적인 감정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자 파출리아. 이 선수도 이 선수는 데이빌리 때문에 지금 완전히 자신의 좋은 시즌 마무리를 꼬여버린 상태입니다. 사실 그 디조던을 놓치고 플랜 B로 파출리아를 내렸는데 파출리아가 더블 기록하는 머신이 되면서 댈러스의 해안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후반기 바이아웃을 통해서 데이빌리가 댈러스를 입단하면서 이제 칼라이 감독이 굳이 빅 라인업을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 스몰 라인업으로 돌려봐도 될 것 같다. 라고 판단하고 스몰 라인업 돌렸는데 이게 잘 맞아떨어져서 파출리아의 출전 시간이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또 가뜩이나 데이빌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보스턴에서 거의 뛰지 못한 상황이어서 휴식을 많이 취한 상태였고 또 다시 그 NBA 리그 커리어를 유지하기 위한 절박함이 많이 드러나서인지 정말 열심히 뛰더라고요. 또 워낙 공격 스킬 쪽으로는 굉장히 특화된 선수이다 보니까 당연히 스탯을 잘 뽑아내는 선수가 됐죠. 반면 파출리아 같은 경우는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더블을 거의 매 경기 기록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볼까 말까한 수준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데이빌리가 계속 이렇게 잘 해준다면 파출리아는 버려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번 시즌 좀 라이징 스타로 많이 떠올랐었는데 이렇게 해가 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뭐 탑3에 넣지는 않았지만 마일스 터너의 하락세도 좀 지켜볼만 합니다. 물론 신인치고 굉장히 시즌 중반에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무래도 신인이 게임 체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한 시즌 NBA에서의 첫 시즌이다 보니까 좀 체력이 방전돼서 마이스터너도 지금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많이 하던 블락도 최근에는 거의 없었고 해서 이번 시즌 뭐 끝날 때까지 이럴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다음 시즌에는 좀 더 웨이트 같은 걸 보강하거나 체력을 보강해서 다시 돌아오겠죠. 일단 지난주에 마이스터너 뽑아서 이번 주에 또 뽑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면 정말 이 선수 너무 못하는 선수 같아 보여서 그랬고 이제 추천픽 마지막 추천픽으로는 좀 이번 주는 좀 그 유저분들이 어느 선수 어느 포지션을 좋아할지 몰라서 한번 취향 저격해 보시라고 취향 저격을 해보고자 여러 명을 뽑아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선수는 최근에 덴버로 이적한 DJ 어거스틴입니다. DJ 어거스틴은 사실 뭐 저니맨입니다. 저니맨인데 이것저것 옮겨서 꽤 괜찮은 스탯을 많이 뽑아줬어요. 뭐 평균 12득점에 뭐 3리바운드 4어시스트. 예를 들면 레이먼드 펠튼 그런 스탯을 뽑아내는 그런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인데 오클라호마 시티를 가면서 조금 그 활약도가 굉장히 줄어들었더라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웨스트브룩 듀란트가 있는데 쉽게 자리를 얻기가 힘들겠죠. 어쩌다 보니까 다시 덴버로 이적하게 됐는데 마침 지금 포인트 가드 자리가 그 무디아이 외에는 없어가지고 그 자미안 헬슨 선수가 계속 자리를 비우는 탓에 네 어거스틴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다시 이제 백업 자리를 수행하면서 로테이션을 도니까는 스탯을 뽑아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직 좀 FA 슬롯에 많이 남아있던데 포인트 가드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데려가셔서 써볼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3대3 트레이드 없었다면 아마 어거스틴을 데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복권이에요. 네, 복권 2명을 추천드릴게요. 일단 샌안토니오로 이적한 케빈 마틴. 네, 미네소타에서 좀 되게 천대받으면서 결국에는 바이아웃 협상을 통해서 웨이브되고 샌안토니오로 이적을 했는데 데니 그린 선수가 수비 쪽 외에는 거의 공격면에서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케빈 마틴이 기대치를 지난 시즌 벨리넬리 네, 물론 벨리넬리가 지난 시즌 샌안토니오에서 되게 잘했습니다만 벨리넬리 같은 롤을 만약에 부여받게 된다면 마틴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네소타처럼 뭐 자신이 많은 것을 지고 가야 할 필요도 없고 뭐 베테랑 노릇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안드레 밀러도 최근에 샌안토니오 이적을 했죠. 또 팀 덩컨도 아직 남아있고 지노빌리도 최근에 복귀를 했고 또 감독이 포포비치인데 자신이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슛만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또 위닝 팀이다 보니까 플레이오프를 대비하는 팀이다 보니까 좀 더 자신에 대한 그 필요성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좀 아직 그 샌안토니오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두 경기 지켜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한번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웨이브에서 바이아웃을 통해서 이적한 크리스턴 프리스, 애틀랜타의 크리스턴 프리스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경기는 잘했는데 두 경기는 좀 출전 시간이 적어가지고 미미했었어요. 근데 지금 티아고 스플리터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시즌 그 잔여 경기 결장이 확정되면서 이제 파워포워드와 센터 백업이 굉장히 부실해졌는데 마이크 스카 정도? 근데 크리스턴 프리스면은 NBA에서도 꽤 오래 뛰었던 선수고 또 커리어에서도 많은 스탯을 많이 쌓아놓은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상당하지만 않는다면 일정 시간 배분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워낙 골 밑에만 처박혀 있는 선수가 아니고 뭐 외곽에도 나와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충분히 활용도도 높을 것 같아서 좀 그 애틀랜타 시스템 농구에 적응만 한다면 충분히 그 애틀랜타 시스템의 한 조각이 되지 않을까. 물론 엄청 작은 조각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유용한 조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직 좀 모르겠어요. 이 선수도 아직 케빈 매틴에 비하면 한 두 경기는 뛰긴 뛰었습니다만 이번 주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한번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뭐 플레이오프에 들어가는 팀한테는 그렇게 유용하진 않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두 명은 그냥 거의 복권이 아니라 도박급인데 뭐 일단 유타로 이적한 셸빈 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유타의 가드진이 부실하다 보니까 이적하자마자 좀 롤을 많이 부여받고 있는데 이 선수도 좀 널뛰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 뭐 필요하시다면 한 번쯤 데려가서 써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시스트를 한번 뽑아내면 6개에서 8개도 뽑아내고 10득점 이상 기록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가끔 유효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진짜 저도 FA 뒤져보다가 나온 선수인데 피닉스 선즈의 로니 프라이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슈팅가드인데 라슨 감독 대행이 부임하면서 좀 출전 시간을 얻은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나이트가 없어서 나오는 것도 있죠. 근데 스탯을 보니까는 뭐 11득점, 2리바운드, 3어시스트 정도 기록하고 스틸이 좀 괜찮더라고요. 한 2개 정도? 1.5개에서 2개 정도. 그래서 이 선수는 정말 거의 아무도 안 데려갔으니까 정말 그 FA 영입이 치열한 리그에서 한번 데려가서 써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오늘은 되게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사실 대본을 그렇게 길게 쓰진 않았거든요. 예전보다는 그냥 딱딱딱 쓸 말만 쓰고 방송 녹음을 시작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녹음 시간이 많이 나왔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제 방송 실력이 늘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이번 주 또 방송 마무리했고, 이제, 어쨌든 이번 주 방송도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